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수지원 프로그램이랑 학습지원 프로그램 두 개가 진행이 됩니다. 크게 두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 교수지원 프로그램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운영 체계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실질적인 성과 부분에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교수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수업 컨설팅을 사실 전국의 대학과 비교해도 저희가 뒤떨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 그래서 체계도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가 교수학생 수업 공동체 모니터링부터 실시를 해서 형성적 수업 컨설팅, 학부과 수업 컨설팅, 그리고 개별 종합 수업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개별 종합 수업 컨설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조금 중간에 학생들로부터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즉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중간에 형성적 수업 컨설팅이라던가 교수학생 수업 공동체 모니터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조금 접촉이 물리적이라던가 이런 접촉 의사소통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 수업 컨설팅인데요. 개별 수업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수업에서 하신 거를 그대로 찍어서 저희가 전문 컨설턴트한테 보내서 컨설팅을 받는 한 트랙이 있고요. 이제 교수님들이 지금 이러닝 컨텐츠로 많이 개발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은 줌으로 하신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받아서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만이라도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중심 세미나형 수업 컨설팅은 요거는 지금 저희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학과 차원에서 신청을 하셔서 그과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앞에서 했던 개별 수업 컨설팅은 전문 수업 컨설턴트한테 한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내용 전문가가 아니세요. 그래서 수업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가능하지만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피드백이 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과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내용을 잘 하시는 교수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모여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가르치면 조금 더 괜찮던데요. 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1학년 때 배우니까 2학년 때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면 좋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연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적 수업 컨설팅은 신청을 하시면 2번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전에 그리고 기말고사 전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교수님들에게 피드백을 드리는 거죠. 학생들이 각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중간고사 바로 직후에 드려서 수업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생 수업동행 공동체는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교수학생 수업 동행 공동체는 1학기에는 조금 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2학기에는 교수님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요거는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수업을 받는 학생들 수업이 끝나면 모아놓고 이 수업이 어떤 부분에서 좋았고 어떤 부분에서 나빴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뭘 교수가 더 해주면 좋겠는지를 학생들 입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전부 다 용부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학년도랑 2023학년도만 비교를 해보셔도 저희가 개별 수업 컨설팅, 그 다음에 형성적 이런 부분에서 보면 조금씩 저희가 계속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다행히 교수님들께서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업 컨설팅을 실제로 하면 교수님들이 이런 피드백을 주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업에 대한 어떤 자세라던가 태도에 대한 피드백이 잘 됐다. 그리고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자신의 수업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조금 더 긴장하시게 되고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정말 신경 썼던 다른 부분이 한 꼭지가 있다라고 하면 타대학과의 연계입니다. 이거는 지금 학교에서도 계속 총장님께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해서 아마 그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2022학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괄목할 만한 성적이라고 저희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2023년 4월부터 시작해서 내일도 저희 성과 포럼에 가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2월 5일에도 저희 자체 성과 공유회가 지역 연계로 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수 역량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5개 대학이, 그리고 광주 전남 대학교육개발센터 협의회는 현재 광주대학이 회장교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대학들과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한 성과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교수 역량 컨소시엄은 지금 5개 대학 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했던 것들이 공동으로 교수법을 운영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5개 대학 교수님들이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그거를 현재 저희 그 이러닝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교수님들이 듣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일 일정입니다. 저희가 내일 내려가는 차 속에서 줌을 켜놓고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 발표 주제가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우리 대학이 어찌됐든 마이크로 디그리로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진행 중에 있지만 실제로는 융합 교육과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된 대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만 가지고 봤을 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대학교육개발센터 협의회 총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수성과 심포지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교수 지원, 그리고 학습 지원, 원격교육 지원, 그리고 성과관리 파트에서 대학별로 우수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랑 MOU를 체결을 하고요. 현재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는 AI 쪽으로 지금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 전남 제가 작년에 듣기로 오셨을 때 설명하는 걸로는 전국에 있는 교사 연수까지도 AI 관련 교사 연수까지도 교육문제연구소가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남대학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따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를 맺을 때 전남대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저희도 같이 인발부에서 저희의 인력을 같이 활용하시는 방안을 제안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오케이를 해주셔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는 AI 관련된 챗GPT 관련된 아카데미를 열었고요. 이거 열 때 저희 대학만 들은 게 아니라 광주 전남 전체 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한 70명 넘게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를 해주셨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센터에서 연구를 한 게 여기 보시면 이제 광주형 평생교육진흥원 당사자 연구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재양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연구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대학이 작년에 서비스 러닝을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특강을 들어보니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학만의 어떤 색깔을 살리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연구를 가져왔고 연구 결과로 지금 PDCA 모형으로 정리가 된 결과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오랫동안 낫질 않아가지고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듣기가 조금 거부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지금 서비스 러닝 교과목 개발 결과 보고서라든가 서비스 러닝 계획서 성찰일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3유형 사업단에 저희가 넘겨드린 양식들이고요. 올해 저희가 서비스 러닝을 실제로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가이드북도 이제 안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학습 지원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쭉 보시는 것처럼 여기 특강 부분에는 평가 만족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많은 학생들이 하고 요거는 사실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보다는 진단에 가까운 거거든요.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그 뒤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고 이렇게 참여 인원만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여하튼 이 참여 부분도 전년도보다는 훨씬 더 상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 조금 웃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2년도랑 2023학년도 성과라고 해서 이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면 대단히 좋은 성과라고 보여주는 걸 건데 인원수를 보시면 이수 인원 1명, 6명, 2명, 6명 이러거든요. 이게 MVP 프로그램 자체가 실제로 학습 고위험군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를 잘 오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혹은 학습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에 진입하기까지가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인데 그래도 저희가 이걸 내세우고자 했던 이유는 작년에 보시면 6명이에요. 근데 이 6명도 이 6명 중에 2명 빼놓고는 그냥 학습 고위험군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일반 학생들까지 싹 받아서 이렇게 7명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우리 멘토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 트랙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수 인원이 8명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끝나서요. 3명까지 하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늘어나고 있고 프로그램 만족도도 보면 확실히 오기까지가 힘들지 막상 와서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면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졌느냐를 따져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100분위 점수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점수에 있던 학생들이 이제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023학년도 1학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전부 다 중도 탈락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법 특강 위아래로 저희가 구분을 해놨는데요. 2022학년도는 저희가 실시간으로도 하고 대면으로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 가지를 할 때 학생들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대면 특강을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여수에서 성과 보고회를 할 때 혁신지원 사업단에서 얘기하셨던 게 뭐였냐면 단순 특강, 단순 일회성 이제 단발성 특강을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는 실제로 이런 특강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인다라고 하면 뭘 줄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고민을 했고 그리고 단순히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대면을 확 줄이고 저희가 전부 다 기본 특강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 것을 조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한 학습법 특강이라고 해서 GOCW로 개발을 한 겁니다. 요즘 학생들은 길면 안 보잖아요. 그래서 10분짜리로 7차시를 만들어서
적어도 대학생 저학년 수준에서 공부를 하려면 어떤 걸 들으면 좋겠는지를 7차시로 만들어 놓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줬고요. 대신 이걸 한 대신에 저희가 대면 특강을 거의 줄여버렸습니다. 대면 특강은 그러니까 2시간짜리 특강은 다 없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2시간 이상 3시간짜리 워크숍을 늘렸죠. 이 워크숍을 늘리니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놀랍게 올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특강은 앉아서 듣는 거잖아요. 근데 3시간짜리 워크숍을 하면 애들이 뭔가 활동을 하니까 그게 학생들의 만족도를 훨씬 높여주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수학습 지원센터가 작년에 했던 일, 그중에 그리고 올해 어떤 부분에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자체평가 심의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평가 보고서만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운영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인증평가를 할 때도 보면 평가가 내려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개선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얼마만큼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꼭지를 하나하나 따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의 서류로 있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자체평가 심의서를 선생님 이거 좀 띄워주세요. 자체평가 심의서를 개발을 해서 적용하고 올해도 지금 2월 2일 날 운영위원회에서 자체평가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보고서도 저희가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더 개선, 환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확인할 수 있는 폼으로 양식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부터 연구를 진행을 해서 수업계획서, 강의평가, 수업개선 보고서, 개선 연구 작업을 실시를 했고 작년에 정보전산원과 함께 진행을 해서 올해 1학기부터는 저희가 수업계획서가 새로운 양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약간의 버그들이 발견이 돼서 수정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적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PBL이라든가 FL, 그 다음에 TBL 이런 새로운 교수법을 자기의 수업에 적용해서 학습자가 최대한 참여하는 수업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증제로 저희가 끌고 가고 있고 작년 2학기부터 인증을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OCW를 활용해서 대면 특강을 최소화했다라는 게 아마 저희 작년과 올해 가장 큰 변화를 따졌을 때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그리고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보다 수월하게 접근을 해서 학생의 참여도 늘렸고 학생의 만족도도 확실히 올라갔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학습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공부할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목표값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저희가 주요 결과 보고서 양식이 정량에 포커스가 조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 부분에 있어서 정성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환류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 양식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교수 지원 프로그램 중에 저희가 이제 앞에서 성과로 알려드리진 않았는데 우리 대학이 교수법 특강을 정말 많이 하는 대학입니다. 아시죠? 네, 저희 대학 굉장히 교수법 특강을 많이 하는데 이 교수법 특강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 사실 주제가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도 이전에 했던 주제를 또 알려드릴 때도 교수님이 그러세요. 새로 들은 것처럼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학과 교수님들이랑 얘기해 보시면
특강을 들을 때는 다 아시겠대요. 근데 문제는 자기의 수업에 적용할 때는 막상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조금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뭔가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티칭 팁스를 조금 발간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학과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게 원스톱 교수법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교수님들이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 오셔서 안내해 주시는 교수님이 자신이 쓰고 있던 양식을 보여주시긴 하세요. 공유도 해주세요. 근데 그걸 내 수업에 적용하는 거는 또 바꿔야 돼요. 그걸 그대로는 못 쓰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적용을 했을 때 내 수업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러면 사실 엑셀 양식도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시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나 오선환 원장님이 개입해서 만들어드리던가 전문가랑 다리를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에 넣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 고위험군 관리 체계 개선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학습 고위험군 관리가 해마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마지막 회의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학습 고위험군 관리를 인증평가 때 각 하고 있는 부서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정리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각 부서에 저희가 개선 환류를 위해서는 실적을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쭉 정리가 돼야 되니까, 지금 2월에 학습 고위험군 관리위원회 회의가 잡혀져 있는데요. 그 회의에서는 현재 관리 부서들이 작년이죠. 작년에 학습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얼만큼 무엇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받아서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학교 전체에서의 환류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온라인 콘텐츠 특강을 확대하기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지금 찾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교수학습 지원센터가 일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저희가 지역과 그리고 공동체와의 어떤 협업, 연계를 통해서 같이 동반 성장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그런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올해 아마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이 적용이 돼서 이 연계된 실적들이 조금 더 도출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름이 교육혁신연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모범이 될 수 있는 부서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교양교육원 이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해진 15분 안에 최대한 발표하고 또 궁금하신 이야기를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더 넉넉히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최대한 질의응답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원외 선생님들과 함께 자료집 수준으로 좀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때는 전년도에 비해 올해 좀 비중을 두고 진행했던 내용 또는 변화된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궁금한 부분들을 또 질의해 주시면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현황과 주요한 성과를 운영 시스템과 그리고 세부 과제별 그 세부 사업 내용과 함께 성과 관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양교육의 목표와 운영 시스템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저희 교양교육은 크게 우리 학교의 교육의 목표, 인재상 그리고 교양교육의 목표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은 소통 역량, 자기주도, 문제 해결, 이 세 가지의 우리 대학의 핵심 역량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역량을 더욱 더 집중 있게 강화하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는 교양
특성화 교과목으로 문화예술 기반한 교과목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혁신 사업의 내용에 담아서 사업의 세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양교육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면 PDCA 기반에서 교양교육의 일련의 과정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운영과 성과관리, 환류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상세한 내용들은 대부분은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로 이러한 운영 시스템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교양교육 과정에 대한 수요 조사를 먼저 실시를 합니다. 특히 12월과 1월에 재학생과 교수님 그리고 졸업생 및 산업체 대상으로 교양교육과정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1월에도 여기 계신 아마 교수님들께서도 설문에 응답해 주셨을 거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교양교육과정의 요구조사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특히 재학생의 내용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 있고 교수님들이 주신 의견에 있어서는 교수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세부 과제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저희가 1월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때 인성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교수님과 졸업생 산업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 있었고요. 특히 창의 융복한 문화예술 영역의 교과목 확대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교과목들 개발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핵심 역량 중에서는 문제 해결 역량, 그중에 4차 산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합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한 교과목의 운영이 주요하게 나타났었고 그에 따라서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특성화 과목과 이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요구들이 주요하게 나타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가장 왼쪽에 보이는 4가지 구분이 저희 혁신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부 영역입니다. 이 4가지의 세부 영역의 혁신 사업 그 사업별의 영역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는 주요 내용이 교양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부 과제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서 수요조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창의 융복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혁신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온라인 특강이라든지 기업가정실 함양을 위한 교양대학의 구축 연구라든지 자문이나 수요조사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요. 이 역시 성과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문화예술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 플러스 지역 대학과 연계 사업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영역 안에서 다양하게 2020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세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 향상을 위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교수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큰 도움을 받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세부 과제별 운영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개발인데요. 창의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는 4차 산업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과 재학생 맞춤형 교과목 개발과 그리고 진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도화했고 기업가 정신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용구로 교과목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조사에 대해서 나왔던 상세 내용들을 반영을 했고요. 특히 재학생의 맞춤형 교과목들은 학생들이 심리에 대한 교과목들의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모를 했지만 사실 공모에 저희가 교과목 개발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범죄 심리, 특히 요즘에 20대의 성폭력이나 또는 데이트 폭력 같은 내용들을 담아서 범죄 심리 교과목들을 아울 수 있는 과목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기초 교양 과목으로 있는 진로 영역의 교과목들을 기획처와 함께 협력해서 인바시 프로그램들을 특화해서 운영을 했었고 그에 따른 교과목의 매뉴얼과 또 운영을 시범 운영을 해서 또 2024학년도에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업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3개 교과목들을 개발을 했고요. 2024년부터 지금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GU 클래스 운영인데요. 학생 대상의 특강입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대면 특강이 진행이 됐었다면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특강을 저희가 주제별로 핵심 역량별로 구성을 해서 그 컨텐츠 개발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교양 교과목에 안내드리고 희망하시는 교수님들의 특히 맞춤형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싶으시는 교과목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린 부분입니다. 인문학 콜로퀴엄 프로그램은 저희가 교양교육에서 대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내 교수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함께 찾아가는 연계 프로그램으로 더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넘어 창의지능으로 가는 AI 작곡을 중심으로 한 또 AI 시대에 맞춤 교수님들에게 인문학 콜로퀴엄을 진행한 바 있고요. 특히 이제 4회차나 5회차는 지역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공동 마을 축제를 기획을 해서 공연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저희 대학에 찾아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 음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인증 제도인데요. 교양 교과목에 대한 인증입니다. 그래서 교양 교과목을 운영해 주시는 교수님들께서 기초 인증과 심화 인증의 운영 결과 보고서로 인증 신청을 해주시면 외부 심사위원 한 분과 교내 심사위원 4분을 포함해서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인증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초인증 4과목과 심화인증 기초인증 10과목과 심화인증 4과목이 이번에 인증이 되었고요. 인증된 교과목들의 그런 결과 보고서는 사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교수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전자문서함에 또 안내드리고 그걸 토대로 내년에도 많은 교수님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증을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교양교과목의 핵심 역량 기반한 교양교과목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교양교과목의 큰 목표인데 그에 맞게 교수법과 또 역량의 설정과 그에 맞는 참여형 수업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본인의 수업들을 자체 평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도해본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자체 모니터링 또는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참여 수업을 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학생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직접 교과목들을 한번 참여해보고 그에 따른 소감이나 의미 있는 부분들을 발견해서 모니터링이라고 한다면 평가가 아니라 좋은 점들을 발견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주는 정보 전달에 그 중점이 되는 학생들의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교양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나 또 교과목에 대한 소개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또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가장 먼저는 SNS 인스타 채널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안내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교양교육 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연구가 1월에 진행이 되어서 그걸 토대로 24학년도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이걸 반영해서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24학년도 계획들도 좀 더 구체화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기업가 정신 함양한 교양대학의 구축 연구의 일환으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들을 교양교육 과정에 교양교육 플러스 전공과 함께 어떻게 더 다채롭게 구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연구하고 있고 이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교양 특성화 교과 과정 운영에 있어서 문화예술 기반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열린인생론, 삶을 디자인하는 문화예술 교과목 운영이 1학기와 2학기에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특별히 달라진 점이라 한다면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다양한 그 예술의 분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했다라는 점과 함께
매 주차별 오시는 특강자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학생들에게 실시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또 내년도 계획에 있어서 또 섭외하고 또 모시는 그런 부분들을 질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학생들의 성찰 일지를 밟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학생들이 의미 있게 보고 있는지 또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 역시 학생들 모니터링단과 함께 질 관리를 하면서 학교 예산이 많다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요. 많은 교과목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 갖고 질 관리와 내용 구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문화예술 기반한 교양 과목의 전문가 모니터링을 저희가 공모를 하고요. 교육학 기반의 석사 이상의 분들이 직접 수업 참여를 3회 정도 하십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 결과 모니터링을 작성을 하시고 그 작성된 모니터링 일지와 그리고 자체적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운영 교수님들과 직접 회의를 통해서 대면 피드백을 상호간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차년도에 어떤 수업 계획을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다음 학기에 그걸 반영을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가장 새롭게 변화된 점은 기존에 음악 수업이 있었어요. 네, 음악 수업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합창 과목으로 다시 재구성을 했고요. 그렇게 재편성된 교과목을 다시 운영을 해서 수강생의 이동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수강 신청 부분이 어려웠던 학생들이 또 다시 합창을 들으면서 수강 인원도 금방 30명이 또 꽉 차버린 수강 신청의 그런 현황들도 볼 수 있었고 교과목 구성에 있어서도 좀 더 탄탄해지고 교수님께서도 본인의 전공 역량을 최대한 발현해서 학생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번 성과 발표회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유의미한 지점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성과 발표회가 도서관 1층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대강당에서 진행을 함께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구성 방법을 조금 변화를 가져보자라고 제안을 드려서 교수님들과 함께 이번에는 우리의 전체적인 우리가 직접 정말 즐길 수 있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라고 해서 작지만 우리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도서관 1층에서 진행을 했고 그걸 영상으로 담아서 함께 나누고 성과를 확산하는 지점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컨텐츠 제작으로 초점을 바꿔서 성과 발표회를 다시 재구성을 해봤고요. 이에 따른 평가가 또 진행이 됐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번 24학년도는 또 어떤 방법으로 구성할 것인가 3월 달에 또 다시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대학 간의 활동들을 저희가 22년부터 MOU를 체결하고 특히 호남대, 광주여대, 남부대, 송원대와 현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대학과 학술 포럼을 상반기, 하반기 2번 진행을 했고요. 이어서 대학 간의 토론대회, 그리고 공동교과목 개발,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기초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생들의 글쓰기 역량을 키우는 컨설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매 주차마다 인기가 높아서 600명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한 학생 체험활동 45회가 진행이 됐고요. 또 창의적 토론 대회는 저희가 처음에 1학기에는 교내 대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대학 간의 연계를 통해서 6개 대학이 함께 공동팀을 구성해서 대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학생들은 타 대학 학생들과 한 팀을 이뤄서 스킨십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학생들의 반응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인바시 프로그램으로의 일환으로 기획처와 함께 총장님과의 토크 콘서트 운영과 클래식 토크 콘서트 운영을 핵심 역량과 지효 인성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함께 진행이 됐었고 이러한 전반적인 교양-교육 과정의 운영 내용에 따라서 또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 질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혁신 사업의 그 자율성과 지표가 한 가지 저희 부서에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예술 창의성 역량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 내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생들의 기초학습 역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가장 큰 건 여기 상습폭인 것 같습니다. 기초학습 역량은 한 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사전, 사후, 한 학기 3월과 6월 그렇게 사전과 사후 점수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평가 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상승폭을 보면 이제 점수가 평균 점수가 중요하다기보다 이 모두 다 그 점수가 우상향했다라는 점에 유의미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 사전 사후 진단은 학교 차원에서는 미래발전연구원에서 핵심 역량 진단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하는 핵심 역량은 교양 과목으로 교양 과목에 있어서 학생들이 얼마나 유의미하게 핵심 역량이 증가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는 대상은 교양 과목을 운영하는 교수님들께서 10개 정도 교과목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요. 그 교과목의 학생들에게 핵심 역량 사전 사후를 진단을 하고 이에 따라서 교양 과목의 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양 과목의 사전 사후 분석에 있어서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이 핵심 역량과 하위 역량에 모두 다 유의미하게 우상향한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향상이 되었구나라는 향상이 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성과지표로 중요하게 저희가 신경을 썼던 문화예술 창의성 역량에 있어서도 사전 사후 진단에 있어서 상승폭이 모두 높게 나타나면서 사전 대비 사후에 향상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의미 있게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핵심 역량과 문화예술 창의성 역량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모두 교육과정에 효과를 보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전, 사후 역량 진단을 통해서 특히 점수가 아닌 향상도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2023년도에 저희가 유의미한 성과를 본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 마지막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학생들의 수요 기반에서 그리고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기반해서 교양교육 과정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 특히 이제 기업가 정신의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인성과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바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초교양 교육 과목의 고도화를 진행을 했었고 기초학습 역량, 핵심 역량, 교양 특성화의 문화예술 창의성 역량의 향상도를 목표한 값에 모두 다 달성한 것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은 정량적인 부분이라면 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모니터링의 일환 그리고 학생 모니터링 단 운영을 통해서 교육 과정의 질적 부분들을 점검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수업 개선을 앞으로 24학년도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 대학과의 연계 부분들을 22년부터 지금 꾸준히 해오면서 24년도는 그 폭을 더 넓혀가고 더 연계할 수 있는 기관과 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아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 광주학이라는 지역학의 일환으로 교과목을 5개 대학이 함께 개발을 했었고 그걸 24학년도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재 개발이라든지 제2의 심화 과정의 교과목들을 더 확대 운영할 예정이고 이 교과목은 광주인재평생진흥원과 함께 콘텐츠를 공유해서 함께 교육 과정을 나눈 다음에 거기서 이수한 학생들이 또 우리 대학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향후 더 고민을 해서 제도화한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먼저 이수한 그런 경험들도 선행학습 인정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학점을 인정받는 그런 과정까지 확대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양교육원에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혁신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내년과 달리 또 24년도에 더 설레는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짧게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활 상담센터 김용희입니다. 네. 일단 대학생활 상담센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1:1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23년도에 수요 조사를 했었을 때 전체 한 200명 정도가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상담센터 이용률을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의 우리 학교의 한 4분의 3의 학생들이 아직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4분의 1 정도의 학생들만 저희 대학생활 상담센터를 이용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그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1대1 개인 상담을 해주고 적응을 높여주는 일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집단 상담을 저희가 실시를 해서 많은 학생들을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서비스해서 적응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작년 23년도에 기획한 그 업무 중에 좀 특징적인 일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입학과 동시에 저희가 LCSI라고 하는 그 심리검사를 전 교생에게 다 실시를 했습니다. 1학년 학생들에게 실시를 해서 그 중에서 고위험군 학생을 저희가 탐색을 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상담과 이후의 상담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동일하게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LCSI를 실시를 했고 또 심리검사 특강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래 상담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상담센터를 방문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식이 사실은 쉽게 방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스스로 낙인을 이제 찍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저희가 이제 원래 자살 예방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게이트키퍼 교육이라고 해서 그 일반인들이 그 주변에 약간 자살에 약간 징후가 있는 사람들을 탐색해서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일환으로서 또래 상담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만학도와 편입생의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 사업은 저희가 이제 예방 차원과 그다음에 심리 지원군, 그다음에 홍보 역량 강화를 해서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금 이번 지난 연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던 것은 고위험군 학생을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생 대상으로 해서 LCSI를 실시를 했었고 재학생을 대상으로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래 상담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고위험 학생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이제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군 학생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그 위험군 학생들은 대체로는 대면 상담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기가 워낙 낮기 때문에 상담소로까지 이렇게 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사례 관리를 이제 실시를 했고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1차, 2차를 하면서 방학 때는 그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마라톤 집단 상담은 뭐냐면은 12시간을 이제 계속 집단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12시간 계속 마라톤 집단 상담을 하고 8월 말에는 다시 한번 추수 상담을 하는 등 고위험군의 관리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만학도와 편입생 관리에 있어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입학 자원의 감소로 인해서 만학도나 편입생의 관리가 학교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만큼 저희도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 사후 평균 비교를 해봤었을 때 적응이라든지 대인관계, 스트레스, 뭐 다양한 긍정 정서적인 부분에서 사전 사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조금 이번에 새롭게 시도한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담하면 어렵고 딱딱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좀 기획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만든다든지 향초를 만든다든지 빼빼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기획을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단 부정적 이미지를 조금 더 벗고 일반 학생들이 저희 학생 상담센터를 조금 더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저희가 그 마지막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 때는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데 오픈하고 5분 만에 그 거의 그 마감이 될 정도로, 그리고 전화가 후속으로 와서 왜 안 되냐 뭐 이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의 어떤 호응을 보고 추후에도 조금 더 이런 활동들을 많이 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뭐 어떤 딱딱한 상담이라기보다는 재미있게 케이크도 만들고 향초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됐다라는 그런 응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상담센터 수요 조사를 저희가 작년 11월에 했었을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문항들을 통해서 상담센터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4분의 3의 학생이 저희 상담센터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4분의 1 정도만 이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아서 상담센터를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었던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주변의 시선이 의식이 된다. 그다음에 어떤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인식 때문이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힐링 원데이 같은 그런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조금 더 활동 위주의 아니면 힐링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편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좀 알 수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대1 개인 상담이 저희가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가장 기본적인 상담센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사전 사후 조사 때도 유의미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도 저희가 사실은 주요 사업으로 일반 학생군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 상담을 저희가 심리 집단 상담과 진로 집단 상담으로 나눠지는데요. 심리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1개 그룹이 진행이 되었고요. 진로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8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20개의 집단 상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24년도에 주요 사업의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조금 더 입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관찰을 해보면 심리적으로 약간 위험한 그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지금 입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군 학생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을 증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대면 상담으로 유도를 하기에는 학생들이 먼저 상담센터에 진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사례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전화 상담의 케이스를 훨씬 더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전화 상담 이후에는 이제 개인 상담으로 연계를 해서 1대1 전문 상담으로 조금 더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대체로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면 상담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줌 상담을 이용해서 직접 상담센터에 오지 않더라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충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고위험 학생들 같은 경우 학사 경고자라든지 지도 교수님들이 의뢰하신다든지 장기 결석자 또는 굉장히 부적응 학생들은 상담에 참여할 경우에, 특히 1대1 상담을 할 경우에는 뭔가 제 생각이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1대1 상담을 했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현재 그 1대1 상담의 현황을 보면 대체로 동기가 아주 부족한 학생들은 거의 1대1 상담을 잘 오지 않습니다. 예, 동기가 어느 정도 있고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1대1 상담을 주로 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대학에 지금 진학하고 지금 저희 재학생들의 어떤 특성을 좀 반영해 봤었을 때 이러한 학생 수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위험 학생들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 하에서 이런 학생들이 이런 1대1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경우에 뭐 호심 챌린지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 힐링 프로그램 굉장히 그 참여도가 높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이제 만학도분들, 편입생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증편을 해서 결국은 학교 생활을 조금 더 잘 적응하실 수 있고 중도 탈락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센터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1대1 프로그램에서 저희 직원분들이 실제로 그 많은 저기 뭐죠? 그 개인 상담과 심리 검사 해석, 그다음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돌리셨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되겠습니다. 24년도에 저희가 조금 더 그 내부 직원분들이 저희가 다 이제 상담 심리나 심리학 전공 분들이시기 때문에 직접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맡아서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1대1 개인 상담도 이제 많이 지금 하고 있지만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서 저도 1학기에 할 예정이고요. 예,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뭐 명상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저희가 좀 집단 상담을 내부 직원분들이 운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방학 중에 지금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상담센터의 지향의 목표는 저희 직원분들이 전부 전공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역량을 강화를 시켜서 저희 학생들 특성에 맞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을 잠깐 잘 아시는 스티븐 잡스의 어떤 사진이 지금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인들이 명상을 즐겨 했죠. 그래서 이제 명상은 지금 뭐 상당히 대중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열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뇌과학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의 되뇌는 그 외부 사물을 주로 지각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우세합니다. 근데 우리 신체의 내부, 이 내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신체 감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신활동, 그러니까 감정이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데는 되뇌가 어떻게 활동을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특별한 어떤 따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런 알아차림, 내부 인식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웨어니스죠. 그러니까 자각할 수 있는 내부 자각 능력이 바로 명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상이 왜 중요하냐면 내부 자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개선이나 조절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첫 단추가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알아차림 능력을 강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절 능력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신체적인 그래서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질 때 주로 신체 질환이나 정신 질환의 어떤 그런 유발하고 아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명상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진행을 해서 다음 학기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이제 전 직원이 명상 프로그램을 한 개씩 집단 상담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마음 조절 능력을 조금 더 명상을 통해서 증가시키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 본교 학생들에서 특히 이제 우리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우리 고위험군 학생들에게도 명상을 조금 더 적용해서 자기의 어떤 내면을 좀 더 관찰하고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호신관 906호에 집단 상담실, 명상실이 지금 이제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박경종 기획처장님하고 우리 손영호 선생님께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로고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저희 학교가 이제 기업가 정신 그리고 이제 빛, 라이트이기 때문에 마인드 라이트업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명상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경안하게 한다라는 뜻에서 가볍고 환하게 밝힌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기조절력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 상담센터의 어떤 그런 목표로 잡아서 한번 이번 24년도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재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러행 지원센터에서 뭐 하는지 혹시 궁금하신 분? 혹은 이러닝 지원센터에서 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럼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예요. 왜냐? 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이러행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중에서 제일 궁금한 거 하나만 짚어주세요. 자,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너무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지만 몇 개만 짚어드리고 넘어가는데요. 안 넘어가요. 자, 블렌디드 러닝 뭐냐? 자, 블렌디드가 뭔지 궁금하신 분? 다 아시죠? 넘어갑니다. 난 분명히 물어봤어. 근데 대답 안 하신 거예요. 또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블렌디드 러닝이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교수님들께서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학교에 돌아가시더라도 블렌디드 러닝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많이 해야 된다라고 홍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이름과 뒤에서 나왔던 이름이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진재섭입니다. 이러닝 지원센터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가 못나서 이제 많은 분들의 그 협조를 구했으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싫은 게 그 밤에 그나물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다음 장 넘기시면요. 네, 누가 있어요? 예, 제가 또 있어요. 너무 지겹죠. 저는 그래서 이제 우쿨렐레 GOCW를 만들었는데 저희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알지만 이제 GOCW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래서 요즘은 뭐가 대세입니까? 예, 도파민 중독자들이 주로 보는 것 뭘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릴스죠. 여기 MZ 없으세요? 아니, 인스타 안 봐? 1시간이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쇼폼으로 뭐 학습자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될 키워드를 좀 수업으로 만들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계획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크리에이터, 구글 인증자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사실 큰 돈을 들였으나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게 워낙 사실 이러닝 센터에서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트렌드가 빨리 변하더라고요. 이미 옛날 게 돼버린 되게 코로나 시기 때는 핫했던 것들이 이미 너무 많이 지나가 버리고 또 요즘 가장 핫한 게 뭡니까? 챗 GPT AI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거 연수 듣고 왔는데 너무나 신기한 세상이에요. 챗 GPT-4는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예? 예, 유료죠. 그걸 공짜로 쓰는 또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리튼이라고. 리튼, 제 발음이 안 좋아서. 거기는 챗GPT 4.0, 3.5, 3 이거를 전부 다 클릭을 하면 무료로 왜 우리 뭐 어떠한 이미지 그려줘 하면 뿅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닝 센터가 트렌드를 좀 더 빨리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 말인즉슨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아셨죠? 대답이 왜 이렇게 작아요? 많이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줌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네, 요거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게 저희 CMS 스토리지 확장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저희가 확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몇 해 전이었죠. 그 카카오가 불이 한번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톡이 먹통이 돼서 온 한국이 마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닝 지원센터에서는 이런 백업 시스템을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 놓았고 이제 백업 시스템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몰라요. 날아가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지 뭘 누구 손해야. 수업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물론 저희가 열심히 백업해 드리고 시스템 확인할 테니까 혹시나 이제 수업을 찍으시는 교수님들 가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수업이 사라졌다. 예, 찍었는데 어딨느냐 물어보시면 저희도 몰라요.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혁신사업 지원 관련해서 평생교육학습자 온라인 교과목입니다. 이 교과목들은 사회복지 교과목이 주로 대상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다 끝났죠? 오케이, 끝났어요. 자,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지원처는 페이지 수는 좀 많긴 하지만 정해진 15분 안에 발표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지원처는 봉사활동, 해외봉사, 비교과 프로그램, 상생지원 등 총 4가지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봉사활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혁신사회봉사단은 학생회관 2층에 있습니다. 거기서 뭐 다른 건 다 보실 건 없고 무엇을 하느냐, 국내 봉사, 해외 봉사, 교과목 운영, 실적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2023학년도에 예산은 얼마만큼 지원받고 운영을 하였는가? 그래서 저희가 총 3년치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2021학년도에 2,500만 원, 2022학년도에 3,000만 원, 2023학년에 3,500만 원. 자꾸 500만 원씩 늘어나다 보니 업무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던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누적 참여 인원과 누적 봉사 활동 시작안입니다. 우리 대학이 전체 재학생이 한 5,000명 정도 좀 넘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누적 참여 인원이 1,100명대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봉사활동을 본격적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1,200명을 넘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마 우리 한계가 학생지원처에서 한계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더 많은 숫자를 어떻게 늘려볼까, 어떻게 도약할까 지금 많은 극복을 해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대학 혁신사업과 일반봉사, 여기 드러나지 않는 일반봉사까지 합치면 우리 대학의 호심 챌린지 숫자 받은 학생들이 약 전체 재학생이 한 25% 되더라고요. 이 수치는 전국에서 좀 유일무이합니다. 전국 대학의 한 24분의 1이 봉사활동을 참여했다. 이거는 어떤 종교 대학이 아니고서는 거의 힘든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연컨대 전국 대학의 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실적이 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특이한 사항은 누적 봉사 시간입니다. 2021학년도에는 5,000시간, 22학년도에는 6,000시간, 갑자기 2023학년에 8,539시간. 이 숫자는 또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만큼 저희가 고도화를 시켰고 봉사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여 단체는 다른 데는 뭐 다 똑같고요. 학부과가 있는데 제가 기재를 미처 못했더라고요. 아동학과와 컴퓨터공학과도 포함시킵니다.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는 2022학년도에 비해서는 숫자가 좀 줄긴 합니다. 다만 봉사 시간이라든지 누적 활동 수를 보면은 이 학생들이 얼마만큼 많이 활동을 했는지 반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학은 봉사활동이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학생회입니다. 우리 학생회 임원들이 혹시 몇 명인지 짐작을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재학생이 5,000명이 좀 넘죠. 전체 학생을 따지면 700에서 한 800명 됩니다. 학생회 임원만요. 네. 그런데 이 많은 800명 가까이 되는 이 학생들 조직적이고 숫자가 많습니다. 이 학생들을 가만히 놔두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학생처에서는 이 학생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주요한 2개만 보고 나머지는 제목만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총학생회에 있던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네. 그 다음에 지유 스포츠 학부에서 했던 이거는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 대상으로 했던 명랑운동회, 네.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봉사활동, 네. 그 다음에 농촌 일손 봉사활동 농활이 많이 나오는데요. 작년에 좀 테마를 농활로 좀 잡았기 때문에 농활이 좀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주요 봉사 활동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참여 단체는 스포츠학부, 사진 영상 드론학과, 호텔 외식 주례학과, 학생회 연합봉사단, 교직원 봉사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광주대학교가 장흥 대덕면을 찾았다. 광주대학교에서 농촌에 활력을 전하러 출발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복지관이었는데요. 광주대학교 호텔 외식조리학과에서 어르신들께 대접할 짜장면, 잡채, 수박, 막걸리 등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복지관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학생이랑 저희 학과 교수님들 이렇게 새벽에 이제 새벽 2시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대학 학생들은 양파 수확을 도왔는데요. 일손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 농사일을 도울 수 있어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없는 거였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고맙고 이렇게 학생들이 날씨까지 굳은 데에 와서 도와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 시각 교직원들과 문화산업대학 학생들은 어르신들의 집에 방문하여 불이 나간 전구를 갈아주었습니다. 환한 전구처럼 어르신들의 미소도 환해졌네요. 식사가 한창일 때 스포츠과학부에서 어르신들께 스포츠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피로가 풀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저희가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 받아서 배운 걸 와서 직접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어르신들이 너무 저희를 좋아해주셔서 마사지 하는 동안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맛있는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관 한쪽에서는 꽃단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수사진 촬영을 위해 광주대 교직원분들은 어르신들께 메이크업을 해드렸고 메이크업을 다 받으면 한복으로 갈아입은 뒤 사진 영상 드론학과 학생들이 멋진 장수사진을 촬영해 주었답니다. 죽기 전에 처음 좋은 대접 받았구나. 잘했어. 이런 데도 있구만. 아주 이렇게 식사까지 딱 가지고 다니면서. 이야, 진짜. 또 화장까지. 나 화장 처음 해봤네. 우리 광주대학교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재능을 나누고 일손을 도울 수 있어 보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쁜 시절에 재능 기부를 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일손 돕기, 또 스포츠 마사지, 또 장수 사진 촬영, 오신 분들에 대해서 짜장면 또 식사 대접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광주대학교 광주대학교 화이팅! 화이팅! 저희가 농협중앙회는 2022년도에 2학년도에 MOU를 체결했고요. 매년 농촌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서 대학 발전기금도 저희한테 내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약 500만 원 정도 발전기금을 주었고요. 이게 올해죠. 작년에 23학년도에도 500만 원 발전기금을 저희가 활동 실적에 따라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요 사례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축제의 일환으로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자 이제 4개 단대 연합 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좀 의미를 갖자고 해서 그냥 술 먹고 노는 축제가 아닌 학생들이 의미 있는 행사를 해보자라고 기획을 스스로 다 했고요. 일단은 학과 특성에 맞는 ESG 관련해서 환경 관련해서 특성에 맞는 부스 운영과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주킹 난구 푸는 길을 걸으면서 약 한 빅스포까지 걸어가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시민 의식을 좀 이렇게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캠페인 같은 걸 했고 그 중에서 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저희가 한 400명이 이날 하루 봉사활동을 했지만 모여서 개인적으로 연습한 건 한 달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한번 어떤 건지만 맛보기로 좀 보겠습니다.
자, 독도는 영상은 그 우리 대학 유튜브에 보면요, 광주대학교 들어가시면 작년에 한 해 동안 저희가 한 학생처에서만 한 10편 정도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학교 홍보하는데 입시나 이런 데 홍보하는데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그것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노인 건강 타운이죠. 저희 이것도 MOU를 체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주력으로 지금 할 곳이 빛골 노인 건강 타운입니다. 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입시 자원의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평생 학습자 이런 쪽을 지금 저희가 우리 대학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가까운 노인 건강 타운을 지금 올해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 등을 보시면서 제가 넘길게요. 네. 지역 청소년 워터파크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항공 서비스와 호텔 외식 조리학과에서 진행했던 봉사활동. 네. 학생복지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캠페인 남구청과 연계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학부 다다에서 진행했던 친환경 에너지 전환 행사 봉사활동. 작년에 간호학과 뷰티 사진 교정 봉사단으로 이루어진 도서지역 송이도 봉사활동. 네, 간호학과 탑업소에 진행했던 시민안전체험 한마당 봉사활동. 인문사회대 농활 총동아리 농활 뷰티 명학과 페이스페인팅 봉사활동. 네, 저희가 봉사활동은 일일이 다 소개는 못 드리고요. 나머지는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좀 2023학년도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좀 잘 됐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학폭과 특성에 맞는 재능을 융복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말은 즉시 이런 겁니다. 간호학과에서 건강부스를 하고 그 대상으로 바로 뷰티과에서 메이크업,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끝나면은 사진과에서 장수사진을 찍어주고, 스포츠과학과에서 마사지를 하고, 컴퓨터과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마지막으로 호텔 외식 조리학과에서 짜장면 나눔. 이게 모든 것들이 우리 대학에서 잘할 수 있는 장점들을 한데 모아서 봉사활동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다는 게 좀 잘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직원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2024학년에는 교수 봉사단에서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후원을 좀 많이 해줘서 다시 좀 많은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부 봉사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는데요. 매년 저희가 남구자원봉센터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남구자원봉센터는 지금 전국 청년봉사단, 지금 전체 전국에서 지금 청년봉사단이 최다로 많은 지역이 남구입니다. 광주 남구고요. 그 다음에 전국 센터 중에서 상위 3% 안에 드는 아주 실적이 많은 대학입니다. 센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센터의 광주대학교의 실적이 약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전국에서 정말 많은 봉사활동을 광주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간단히 소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회의봉사를 저희가 올해 1월달에 진행을 하였고요. 저희가 예산은 3천만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한국대학 사회봉사협의회 공모를 해서 1,000만 원을 또 추가로 지원받아서 총 4천만 원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고아원을 갔었고, 여러 가지 위생교육, 전통놀이, 태권도, 케이팝 등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사진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잘된 점은 다른 것은 통상적인 이야기고 베트남 교류대학과 이제 발랑대학교하고 좀 그
저희가 협업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학생들 3명을 지원해 줬는데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9박 10일 동안 전 일정을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해서 봉사활동을 아주 원활하게 진행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저희가 개선할 점은 동계방학 때 하다 보니 좀 학사 일정 안 맞아서요. 저희가 좀 행정 업무도 좀 바쁘고 해서 좀 많이 어려워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학예방학 때 지금 실시할 예정이고요. 재학생하고 교직원은 좀 참여인을 좀 증가를 시켜볼까라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지만 제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광주대학교 대학체육대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대학생 문화 및 역사 유탁반에서 제가 포항 일대 한 40km 정도 걷고 독도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총 동아리 연합회에서 연말에 학생들이 동아리 성과 공유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2024학년도 리더가 학생회 회장단을 데리고 리더십 캠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파트는 지역 상생 및 사회적 약자 지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동제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했는데, 일단 예산은 3천만 원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남구자원봉센터에서 별도로 3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대동제 때 저희가 무대 및 부스 운영들을 하는데 도움이 됐고,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였는데 혁신사업에서 도움을 주셔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찰스 다윈이 했던 말인데요. 가장 강하거나 영리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반응하는 종이 살아남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시대가 학생들이 MZ세대 또 앞으로의 새로운 세대가 이제 G세대가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 성향을 따라가기 굉장히 기성세대로서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맞다고만 고집하지는 않고요. 학생지원처는 항상 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지원을 할까. 이게 좀 우리 대학에서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 결론 부분에 이 내용을 넣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정원입니다. 자료집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만 해서 최대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에서는 많은 행사가 있지만 문학계하고 인문학 강좌 이 두 가지 내용만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몽탄은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됐고요. 네. 행사는 2주간 접수를 받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학생들이 너무 참여율이 좋아서 3일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인원을 살짝 늘려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도서관에서 직접 받는 이유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참여한 학생들만을 선발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이메일 말씀드린 것 총 참여는 30명 받았는데 보신 것처럼 34명 왜 그럴까요? 직원들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작년에 이맘때쯤에 여수에서 약간 예산 때문에 거시기 하다라는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명을 직원들을 포함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전자 선생님하고 해설사 선생님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좀 거시기 하니까 해설사 선생님하고 운전사 선생님도 식사비 정도는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올해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비용은 우리 관장님의 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만족도가 너무 좋게 나와서 지금 살짝 고민이긴 합니다. 지금. 잘된 점은 앞으로 더욱더 잘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좀 개선할 점이 문제인데 작년에는 11월 달 가다 보니까 날씨가 살짝 쌀쌀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5월 달에 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을 살짝 증원해 볼까 합니다.
태백산 저희들이 갔다 온 거 보면 태백산 문학관, 현부잣집. 이제 현부잣집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이제 지주들이 소작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도구라 그런 장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맛있기는 한데 서민의 입장을 본다면 아주 처참한 공간이라 하겠습니다. 보성여관 같은 경우는 소설 속에서는 남도여관이라는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 약간 일본식 다다미방 그것을 직접 볼 수 있고요. 커피값 한 잔 값이면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느낌으로 본다면 가을이나 봄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중고방죽 이 부분은 갈대밭의 명소입니다. 그러니까 겨울보다는 가을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잠깐 넘어가고 인문학 강좌. 네. 이 부분에 드릴 말이 살짝 많은데 1년에 2번 했습니다. 지금 1학기, 2학기 했는데 작가님들의 섭외가 비용이 아닌 인맥위에서 선정됐다는 겁니다. 60만 원 가지고 강좌 올 작가님들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유명하신 이창호 작가님, 기탁한 작가님 방문해 주시는데 이분들이 60만 원 갖고 강좌 온다? 택도 없습니다. 만약에 명망 있는 작가를 학교에서 추천한다. 2, 300 갖고는 안 될 겁니다. 근데 관장님 또는 지인들의 세배로 인간적인 세배로 인해서 60만 원에 오셨지 결코 강좌학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온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유명한 작가님도 오셨으니까 근데 그리 많이 학생들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창과에서 도움을 요청했더니만 문창과도 나름대로 행사 일정이 있어서 문창과 학생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1학기 때 65명, 그리고 2학기 때 약 73명 이와 같은 학생들이 참석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뿌듯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쓸쓸한 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유명한 작가님들이 오셨는데 그 한실도 못 채우는 그런 현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60만 원. 약간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높긴 하지만 우리 참석했던 학생들만이라도 말씀 것처럼 참여율도 학생들이 진짜 유명한 작가님 오셨는데 학교에 멍청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좀 학생들이 많이 좀 왔으면 그런 거 좀 아쉽긴 했습니다. 솔직히. 네.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비교과 지원센터에서는 비교과 운영 실무자 역량 강화 특강과 전공 교학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비교과 프로그램 가이드 제작, 자기주도형 진로, 비교과 로드맵 제작, 비교과 교육과정 참여 수기 공모전, 호심다락 잡지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 5번째 있는 비교과 교육과정 참여 수기 공모전의 학생들 수기 내용을 3가지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유아교육과의 학습 오름 공동체에 참여한 학생이 이번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정말 좋았던 점은 학교 내 다양한 장소를 활용할 수 있었던 점과 지원비를 받아서 좀 더 향상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참여 수기를 보면 학생들이 우리 광주대학교의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은 만족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2번째도 그 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이로써 내가 점차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다문화 동화책 번역을 그 학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한 결과인데요. 아까 이러닝 지원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챗 GPT라든지 리튼을 활용을 했습니다. 다문화 그 베트남 동화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제 한국어과 학생들도 있지만 유아교육과 학생도 있고 건축학과 학생도 있고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번역을 하고 번역된 내용을 리튼을 활용해서 재차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의 시각 영상 디자인 학과인가요? 시각 디자인 학과 학생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릴 때도 리튼을 활용해서 그림의 구도를 잡는다든지 어떻게 베트남에 있는 동화 이야기가 한국어로 번역됐을 때 단어가 제대로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에 대한 것들도 리튼을 활용해서 좀 수정 방향을 잡고 이런 활동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면 사실상 이게 질적 결과를 보는 거죠. 질적 연구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 비교과 교육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2023년에 운영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학습자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 159명, 2학기에 416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 결과를 조사를 했고요. 만족도 조사를 보면 1학기에 비해서 2학기가 평균이 다소 좀 높게 나타났고 대체적으로 학습자들이 굉장히 큰 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기할 만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을 활용한 비교과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조사한 결과를 다 가져오진 못했지만 그리고 그 기업 탐방 기업과 연계된 비교과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그 해외 기관이나 해외 대학과 함께 연계해서 온라인을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2024년에 좀 더 많이 활성화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교과 교육지원센터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홍보해야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가이드북이나 로드맵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국어로 된 것만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에는 좀 다국어를 활용을 해서 다국어로 좀 해서 외국인 유학생들도 우리 비교과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호심다락 잡지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2년 2학기부터 호심다락 잡지를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2022년에는 베트남어로만 번역을 해서 만들고 지역 기관에 배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에는 그 종이 자료가 아니라 PDF 형식으로 만들어서 돈은 들지 않지만 뭔가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우리 광주대학교의 우수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데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